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벌써 즐거운 금요일이 왔네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노하우 전해드리는 이진우의 알토란 시간 진행하고 있죠. 바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진우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대표님과 토지 투자하기에 앞서서 꼭 알아야만 하는 알짜 투자 정보들 체크해 볼 텐데 오늘은 좀 농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농지는 사실상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실 분들 여러 목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매수하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헌법에서 농업인 아니면 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은 농지를 취득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동남아의 어떤 걸 취득할 때 현재 법인 만들어서 51대 49에서 소유권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농지 취득하려면 이름을 빌려서 샀었어요. 근데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 농지도 그 외지인, 흔히 말하는 도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재화, 투자자, 투자재 뭐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타이틀은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취득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헌법 제121조입니다. 헌법입니다. 이거는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농지는 그 사적 재산권이긴 하지만 공공재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60년대, 50년, 60년, 70년, 80년 초까지 계속 농업사회였죠. 대한민국을 근간을 이루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농업사회다 보니까 이 농지라는 건 단순히 투자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헌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자유전의 원칙 또는 원칙적으로 농사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 뜻은 쭉 보시면 알고요. 과연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런 법이 과도한 법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강조한 세계 강령 헌법 법률들을 몇 가지 챙겨봤습니다. 스위스나 덴마크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이죠. 프랑스나 비옥한 굉장히 넓은 땅에 전부 다 그 연방은 농지 소득 보존, 농지 소유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간다. 스위스도 그렇고 덴마크는 비농업인은 2헥타르 이상의 농지 소유를 부러워한답니다. 2헥타르면 몇 평입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한 6,000평 정도 되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이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비농가의 농지 소유 규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농지는 단순히 투자재나 어떤 땅이 아니고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기반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하는 거는 이제 쭉 너무 많으니까 뭐 공부하실 때 한번 보시고 일단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기관에서는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속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특이사항 오늘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요거죠. 주말 농장하는 주말 체험 영농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 도시민도. 왜? 주말에 체험 영농이니까 내가 농사를 주말 농장 일부러 렌트도 해서 하고 하지만 땅을 내 소유를 갖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거를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러니까 제일 하단과 제일 상단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속에 있는 묵답, 묵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 안 짓고 풀이 많지만 토지용계획 확인설득이니까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묵전, 묵답 이런 것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15도 이상 된 농지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얘는 특히나 농업 경영계획서를 쓰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 개념으로 보실 때 두 가지는 요거 보시면 돼요. 주말 체험 영농하고 영농여건 분리농지 요 두 개를 좀 눈여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지 취득 증명원 자 보시면 이거는 영농여건 분리농지 취득 절차고요. 농지 취득 절차는 농지는 일단 매매를 해요.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근데 이 땅이 소유권이 제 앞으로 이진우 앞으로 넘어올지 안 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요식행위가 있죠.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라고 하는 농취를 받지를 못하면 등기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15년도에 제주도에서 농지기능 관리 방안, 제주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이나 도시민들 제주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땅을 산 거예요, 농지를. 그러니까 농지가 그 면적이 점점 잠식이 되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비원칙을 원칙으로 돌린다라는 명분 하에 토지거래, 그 농지를 취득하고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징금을 매긴다, 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2015년도에 경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들었었어요. 제주도 경매에 들어가면 경락받지 못한다, 외지인. 그건 아니었죠. 뭐냐면 지목이 농지인 사람들, 농지를 경락을 받았는데 농취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 계약금 걸고 20% 계약금 걸어놓고 경락을 내가 낙찰자가 됐긴 했는데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농취를 받으러 갔더니 관에서 당신은 외지 사람이고 당신은 여기서 농사 안 지을 거잖아. 당신 이거 투자 목적으로 샀잖아. 농취증 발급 못 해줘. 라고 한다면 보증금 들어간 거 10%든지 20%든지 그냥 날리는 거예요. 본인이 경락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제주도 경매 받으면 다 날린다. 뭐 계약금 다 날린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농취를 받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농지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 전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자격이 농취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취증은 등기 요건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경매가 됐든지 토지 매매가 됐든지 농취증을 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못해요.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농취증을 제가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 빨간 별 100개예요. 100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지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농취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그 다음에 순서는 농취를 받을 수 있나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등기부도 확인하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하고 현장 답서하고 이제 계약이라는 단계를 쳐야 되겠죠. 농지 취득하는 순서도예요. 순서도. 뭐 등기부 등본 확인 이거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똑같은 거고요. 토지에서 꼭 챙겨봐야 되실 거는 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현장 답사, 농취증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지역, 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또는 타법령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층, 높이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하는 걸 샀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죠.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투자 목적이 많이 가비가 됐다면 중요하니까 꼭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농지 취득할 때는 일반 부동산보다 세 가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영농 목적 취득했을 때는 농취증을 꼭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확인하셔서 행위 제한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현장 답사를 가셔야 돼요. 갔더니 지목으로는 전으로 돼 있어요. 밭이라고 돼 있어서 주말에 상추 심으려고 갔더니 답이에요. 물이 한간히 고여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내고 흙 메꿔야 돼요. 형질 변경은 신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논이 물이 있는 밭이잖아요. 근데 이 밭을 쓰려고 전으로 돼 있어서 밭농사 하려고 했더니 물이 많은 논이에요.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목적에. 그러니까 꼭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농지 전용 목적. 전용이란 거는 농지는 농사를 져야 되는 땅이죠.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데 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 딴 목적으로 쓰는 거. 전용으로 취득한 경우 있죠. 농지를 사서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지를 사서 창고를 지을 수 있고, 농지를 사서 공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죠.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그러면 농지 취득을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목적 행위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취득 전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재논이에요. 재논인데 다른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샀어요. 샀는데 제가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허가자 명의 변경을 해주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고요. 요거는 뭐 실무적인 거니까 뭐 크게 그 상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것도 바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행위 제한이 어떤 게 있어. 내가 전용을 하는 목적이 A였는데 A가 안 돼서 B로 한다면 이 목적이 맞지가 않는 거죠.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한 대상 시설 및 제한 면적 확인, 보존 가치가 크면 허가가 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지 정리된 논 있죠. 우리 토지용 계획 확인서 보면 반듯반듯하게 절대 농지처럼 쫙 많은 농지들, 우량 농지들이 많은 지역에 했는데 A 행위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농지가 보존 가치가 높은 농지예요. 그러면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전에 계약서에 특약을 달든지 아니면 더 알아보시고 농지를 취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 이거는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가 가장 중요하고 도로만큼 중요한 게 이제 배수로예요. 배수로. 오수, 우수를 뺄 수 있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통 국어로 빼고 하는데 인입시킬 수 있는 관이 있는지 없는지. 내 땅은 여기 있는데 오수 이 단이 많이 높아요. 그럼 거꾸로 내가 물을 보내야 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자세한 여기서는 다 못하니까 뭐 세미나에서 확인하시든지 하여튼 농지를 취득한 데는 영농 목적과 농지 전용 목적이 취득이 있는데 농지 전용 목적 취득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일단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농 체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요거 아주 효자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이라는 숫자 미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만은 포함 안 되는 거죠. 평으로 한 사람은 303평, 2평 조금 넘어요. 요 면적 세대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면적, 농지의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말 체험 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농업 경영계획서도 안 써도 되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농업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이거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은 안 되죠.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을 해야 돼요. 얘는 미만이니까 이상을 얘는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일반 개인이, 외지인이,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작은 땅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농사 짓고 할 때는 이 주말 체험 영농 제일 좋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및 통작거리 제한 없습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되고요. 30km 통작, 작용하는 통작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갈 수도 있어요. 자, 지분 취득할 경우에도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지 관계없이 장특공제라는 거는 뭔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한 만큼 감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쭉 내용 보시면 농지는 사적인 재산 사유물이긴 하지만 공공의 재산이라는 느낌을 꼭 가지셔갖고요. 농지로 투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 쉽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산지도 마찬가지고요. 적법한 용도에 맞는 활용을 하다가 부가가치가 생겨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